안녕하세요. 시니어 컬리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6번째 이제 종강 모임을 갖게 됩니다. 평화로운 6월 25일을 맞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기도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25일 평화로운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구 곳곳에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곳곳에 있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또 정말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제 6번째 우리 온라인 시니어 컬리지 시작합니다. 수고한 우리 어르신들 또 함께한 모든 분들 주님께 지켜주시고 오늘에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일정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함께 우리 찬양으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 정말 1950년 6월 25일에 그 아침에 있었던 전쟁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려웠지만 지금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너무 배불러서 지금은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곡 하는데요.
두 번째 곡은 항상 옛날 노래를 좀 일부러 찾아와서 같이 부르는 시간입니다. 아주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앞으로도 혹시 여러분이 찬양 부르실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우리를 위해서 성춘자 집사님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셨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건강하시죠? 대면하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랫동안 좋습니다. 못 배웠는데 네. 밝은 모습 보니까 저도 예, 너무나 수고가 감사합니다.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잠깐 우리 회원들한테 안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못 배웠어요. 네,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건강하시고 주님 손잡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맡겨진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들을 위해서 시니어 칼라지를 영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6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이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바랍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70년 전에 6.25를 맞았습니다. 저의 연령 세대가 그때 6.25 총성 속에서도 저희들이 다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이민 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민호 목사님 항상 주님께서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서 많은 무리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지켜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바랍나이다. 또 동역하시는 우리 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고 부름받아 나선 그 가는 길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의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바랍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늘 주님께 기도하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내왔지만 저희들에게 빛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루속히 본당에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배려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신종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지 않도록 서로를 주의할 수 있도록 주님 심령 기울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기는 저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은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병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병상을 찾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아픈 곳을 하여 주셔서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 아버지 그들이 고침을 받고 주님 전에 나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기는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시어서 건강 허락해 주시고 맡은 일에 충실하여서 아버지 많은 씨앗을 뿌리고 아버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카나다 땅에 저희가 이민 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카나다 수상 도지사, 시장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풍요롭고 자유롭고 아버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항상 지혜를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나이다. 또 의료기관에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 아버지 그들의 수고가 아버지 하루속히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고 퇴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노고를 칭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전에 시니어 칼리지 학생들이 곳곳에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셨기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 이 시간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에게 항상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나이다.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6째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 보시면서 말씀 읽으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예, 오늘은요 우리 송민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시니어 칼리지 벌써 6주를 이제 끝내시고 이제 오늘 종강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또 오늘 제가 알기로는 교회 12시 반까지 오시면 또 시니어 칼리지 스태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음식이 있는데 선물로 이제 받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쭉 있다가
12시 반에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이죠.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목회 서신에 썼습니다만, 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유, 여기 저 숫자에 큰 실수를 했다 싶어서 제가 거기에 5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민족 전쟁이라고 했는데, 그건 좀 굉장히 숫자가 잘못됐고요. 제가 좀 순간 좀 숫자를 잊어버렸습니다.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죠. 거기에는 이제 그 인해 전술을 했던 중공군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거나 또 심하게 다치는 아주 그런 끔찍한 민족 전쟁이 있었습니다. 70년이 벌써 지나갔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고요. 또 어제는 우리 교회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셨던 어봉진 집사님 만 73세 이제 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작년 8월부터였습니다. 어제는 장례식을 하게 되었는데, 참 그걸 또 이렇게 제가 집례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참 이제는 삶과 죽음의 한계선이 생각처럼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 주님께로 갈 날이 오는데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종말을 말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대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으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주님의 재림 시에는 종말이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종말을 말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날 때, 그때는 또 개인적으로 종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과 또 모든 우리의 관계, 또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말도 있고 또 상급을 받는다는 표현도 있고 합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책무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주의 시니어 칼리지를 마치고요, 이제 또 앞으로도 또 이제 이 코비드 19이 얼마까지도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시니어 칼리지 멤버들에게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한가? 그리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데, 또 한 가지만 더 여기다가 추가를 한다면, 그런데 나의 마음가짐이 올바른가? 이것입니다. 마음가짐은요,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해도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건 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고 우리의 뜻대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나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넉넉히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가서 또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6주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시니어 칼리지의 박 목사님과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또 모든 그 기술적인 또 도움을 주신 모든 교회 직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시간마다 오셔서 아주 귀한 강의를 해주신 외부 강사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내가 이제 와서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네.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6주간의 귀한 시니어 칼리지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말 하루하루의 일과가 매우 축소되고 제한적이지만,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또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삶의 도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우리가 언제 주님 앞으로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일들이 속히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따가 또 아주 굉장한 소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시니어분들 연락 받으셨지만 12시간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음식을 나눠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셔야 됩니다. 예, 자세한 광고는 이따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지난 벌써 5주 동안, 그리고 이제 오늘 6번째네요. 예, 건강 체조하는데요. 우리 이정민 강사님 정말 너무 좋은 우리 운동을 계속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셨고, 정말 따라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요, 이 영상들을 오늘 이후에 이제 다시 보기가 될 수 있도록 올릴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이 운동을 한번 계속 한번 댁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정민 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5주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저와 같이 운동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더욱더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의자 앞에 앉으시고요. 자세 똑바로 해주시고 천천히 손을 수영하듯이, 자, 50견이나 팔이 아프신 분은 뒤로 많이 안 가시더라도 이렇게 운동을 뒤로 쭉쭉 손을 펴보겠습니다. 손과 같이. 자, 하실 수 있으면 두 손을 다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 안 가면 이렇게만 가도 되겠어요. 예, 숨 쉬고 내쉬면서 어깨 펴시고. 자, 이번엔 반대로 오겠어요. 집안에 계시면서 인터넷이나 TV나 전화 갖고 여러분 하시느라고 어깨와 허리가 다 이렇게 굽어져 있을 테니까 그 굽어져 있는 어깨와 허리, 가슴 다 펴시고 숨과 같이 복부에 힘 주시고요. 자, 이번엔 손을 쭉 잡아서 오른손 팔목을 잡고 쭉 잡아보시고 살짝 이렇게 옆으로 몰겠습니다. 예, 숨과 어깨 힘 빼시고요. 숨 쉬고 돌아오셔서, 자, 이번엔 반대쪽 왼쪽 팔목을 잡고 쭉 돌리고 옆으로 후, 숨과 같이 어깨 펴시고요. 어깨 힘 빼시고 복부에 힘 주시고. 자, 한 번 더 바꿔볼까요? 오른 팔목 잡고 후. 예, 돌아오셔서 반대쪽
쑥 올리시고 어깨 힘 빼시고 살짝 옆으로. 그래서 팔도 펴고 옆구리도 펴고 등도 펴고 다 핀 상태에서 돌아오세요. 네, 이번에 돌아오셔서 팔을 이렇게 숨 쉬고 우리 해바라기 포즈라고 하는데요. 어깨 등짝과 승모근 다 펴시면서 숨 쉬고 후 천천히 후 강도를 좀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주먹을 쥐시면 되죠. 숨 쉬고 후 후. 아, 언제 6주를 하나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서 시간이 지났네요. 숨 쉬고 내려오시면서. 네. 예, 이번에는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운동하셔서 런지와 스쿼트과 스탠딩 하셨는데, 자, 이번엔 이렇게 무릎, 의자를 옆으로 돌리시고, 그 상태에서 뒷다리 쭉 내미신 상태에서 그대로 운동하시면서 숨을 쭉 쉬시고, 가슴 피시고, 네, 쭉 피시면서 살짝 이렇게 내려오시고, 자, 오늘은 지난 5주 한동안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제가 보여드리기만 하겠어요. 같이 하시고, 자, 이게 다 끝나시면 여러분 비디오 모아서 보시면서 운동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바꾸셔서 다리를 바꾸시고, 하나, 숨 쉬고, 둘, 예, 가슴 피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셔서 발 뒤꿈치를 듣고, 예, 이렇게 해서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세요. 숨 쉬고, 예, 내려오고. 쾅쾅 치지 않으셔도 돼요. 뒤꿈치를 살짝. 두 다리가 올라가기 힘드신 분은 하나씩 올라가셔도 되겠습니다. 숨 쉬고, 또 다시 올라가고,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다 같이 보여드린 스쿼트를 하겠는데요. 의자는 편하신 대로 놓으시고 바로 뒤에 앉으셔서 하셔도 되고 옆으로 놓으셔도 되고 상관없이 저는 제가 옆모습을 해서 여러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숨 쉬고 뒤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자, 하나, 둘, 이것이 불편하신 분은 바로 의자를 뒤에다 대고 하셔도 되고요. 네. 한 번만 더 하고, 네, 이제 올라왔습니다. 다시 의자 뒤로 쓰셔서요. 이번에는 뒷다리를 강건하게 하는 뒤를 45도로 둘, 쭉쭉 피시면 되겠어요. 넷, 다섯, 두 번만 더 하고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자, 반대편 하나. 다리는 뒤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45도 쪽으로 올려서 하나, 예, 둘, 셋, 넷, 다섯, 두 번 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앉으셔서 가슴 하나 펴시고, 자, 다리 수고하셨으니까 다리 한번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쭉 펴시고, 포인트하고 풀하고, 포인트하고 풀하고, 네. 복부에 힘 주시고, 넓적 다리에 힘 주시면서, pull and breathe.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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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딴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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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예.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했듯이 다리를 옆으로 조금 벌리셔서 이렇게 앞으로 당긴 다음에 오른발을 쭉 쉬고 가슴을 들고 다리 쭉 펴시고 자 의자를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가락이 하늘 올라오기 위해서 등 뒤와 허리 그리고 다리 뒤를 쭉 펴실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숨과 같이 후 어깨 힘 빼시고 가슴 펴시고 예 돌아오셔서 바꿔쳐서 반대쪽으로 가슴을 펴시고 가슴을 의자를 잡으셔서 밑에 중심을 잡으신 상태에서 쭉 펴시고 후 가슴 펴시고요. 한 번 더 크게 숨 쉬고 후 예. 자, 다시 자리 잡으시고요. 손을 쭉 펴신 상태에서 손을 쭉 벌리시고 네. 다시 한번 허그 하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펴보겠습니다. 숨 쉬고 후 후 마찬가지로 손을 이렇게 크게 안 벌려주시는 분은 적당히 피셔도 돼요. 자, 돌리시고 예, 돌아오신 다음에 손을 쭉 펴고 돌아와서 팔을 들여잡으시고 가슴을 펴시고 후 하늘 쪽으로 올려보시고 이 어깨를 쭉 당겨보셔서 팔을 쭉 당겨보세요. 예, 다시 한번 숨 크게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면서 후 자, 이번엔 그 팔 그대로 팔을 옆으로 이렇게 달리면서 당겨보시겠어요, 옆으로. 네. 살짝, 살짝. 돌아오고, 들어가고. 네. 예, 다시 어깨 한번 펴시고요. 앞으로 돌리시고. 자, 팔을 쭉 펴신 상태에서 앞으로 당기시면서 배에 힘 주시고 후 다시 한번 들어가시고 후 예, 펴신 다음에 다리를 조금 살짝 모으시고 제자리에 있어서 살짝 몸을 이렇게 돌리시고 편하시면 팔을 앞으로 당기셔서 가슴 펴시고요. 예, 돌아오셔서 반대로 손과 발, 어깨, 허리 다 펴시고요. 네, 돌아오셔서 오른발은 무릎을 잡고 이렇게 꼭 껴안아주세요. 그리고 이 발가락을 폈다, 켰다, 폈다, 폈다 하시면서 그리고 돌아보고 예, 내리시고요. 다시 한번 반대쪽 쭉 당겨보고 발가락을 폈다 잡았다. 예. 또 돌리고 예, 내려가시고요. 자, 이번에는 무릎을 살짝 하나, 둘, 셋, 넷. 자, 몸과 같이 이렇게 윗몸 아래를 같이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트위스트를 치는 것처럼 돌아보시고 네. 계속 돌리세요. 숨과 같이. 자, 이번에 다리 크게 돌리고 숨을 내쉬면서 다리를 쭉 펴시겠습니다. 그리고 숨 쉬고 내려오면서 후 어깨 힘 빼시고요. 다시 한번 크게 돌리시고 숨 내쉬고 다시 들어마시고 후 한 번 더 예, 내렸어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쭉 모시고 가슴을 크게 펴신 상태에서
조용히 가슴을 무릎에 대고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어깨 힘 빼시고 모든 거를 다 내려놓듯이 가만히 내려놓으시면서 어깨에 힘 빼시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숨을 자, 이것이 너무 힘드시면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거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숨 쉬고 다시 한번 크게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요. 한 번 더 크게 들여 마시고 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같이 운동했는데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또 골라서 운동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식사 잘 하시고요. 곧 교회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예, 귀한 영상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요. 지난번에도 오셨던 분이시거든요. 너무 강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초청을 해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오늘 코비드 시대에 꼭 필요한 시니어 면역과 영양에 대해서 우리 이윤신 강사님 나오셨는데요. 우리 이윤신 강사님은 SPLC에서 헬스 프로모션 피어 리더로 근무 중이시고 또 레지스터드 다이어티션으로 또 캐나다 영양사로 이렇게 근무 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부르는 거 처음인데요. 네. 오늘도 귀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처음 그 시니어 칼리지 시작할 때 인사드리고 지금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처음과 끝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때가 때인 만큼 어르신들의 면역과 영양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지금 소개하셨던 대로 시니어 퍼슨스 리빙 커넥티드 SPLC에서 헬스 프로모션 피어 리더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 영양 상담이라던가 영양 교육 같은 것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눌 얘기는요, 코비드에서 잠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면역 시스템과, 그 다음 식습관과 면역, 그 다음 영양제에 대한 관련 이야기,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어르신들이 흔히 겪으시는 식욕이 없다, 입맛이 없다 하는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 씹거나 삼키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식사 구성을 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코비드 19.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전파 경로는 비말 감염으로 이런 그 대화를 하거나 또는 침이 튀었을 때 그때 많이 감염되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호흡기 감염이다 보니까 눈, 코, 입 이쪽 얼굴 쪽으로 그런 균이 들어왔을 때 호흡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셔야 하고요. 열이 난다, 마른 기침이 난다, 목이 따갑다, 또는 설사나 심지어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정부에다 보고를 하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면역 능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코비드-19 이걸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다 아실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그 다음에 눈, 코, 입 주변 만지지 않기, 그 다음에 마스크만 사용하셔도 82%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마스크 꼭 끼시고요. 그 다음에 감염 증상이 있을 때는 거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전화번호로 꼭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비드에 대한 백신은 아직까지 연구 중인데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안전성 인증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더 오래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대로만 있을 수 있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면역 능력을 좀 더 많이 강화를 해야 합니다.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한 학기 강의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제인데요. 저는 그런 자세한 얘기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식생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제를 갖고 왔으니까 우리 면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전방에서 우리 몸을 지키는 그런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면역 기능이 가끔 많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 원인으로 보시면 뭐 당뇨병이나 심장병, 신장병 이런 식으로 만성적으로 질병을 갖고 계실 때는 면역력이 많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이유도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잘 주무시는 거. 잘 주무시지 않으면 일단 몸에 대한 에너지 자체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 일상생활 하는데 말지 않은 머리와 그 다음에 축 늘어진 체력으로 일상생활을 살게 되니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운동 부족이라던가 스트레스 또는 여기 정신적인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얼마나 면역 능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자, 건강한 식습관과 면역.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죠. 지금 익숙한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플레이트 모델. 그래서 전체 접시에서 반 정도는 야채와 과일, 그 다음에 그 4분의 1 정도는 통곡식, 4분의 1은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드렸고요. 그 옆에 있는 조금은 물컵 보이시죠? 물 많이 드시는 거 권장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드시고 계신지 점검할 수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쉬운데 꼭 이렇게 드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래도 나는 좀 면역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싶다.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할까?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12가지 영양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6, C, D, E, 그리고 무기질로 아연, 요오드, 구리, 그다음에 셀레늄이 있고요. 엽산도 있고 저는 오늘 그 단백질, 좋은 단백질 섭취를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항체를 만드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면역 기능을 하는 항체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 당연히 면역 능력이 떨어지겠죠. 자, 어떻게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지도 좋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식품 또는 한 가지 영양제로 면역 능력은 절대로 높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하지? 지금 한쪽 구석에 다양한 색깔의 야채와 과일 보이시죠?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으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각각 그 기능을 하는 성분들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기능은 항산화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도 맑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면역 능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기능도 하죠. 대표적으로 바이타민 C, 그다음 셀레늄, 그다음에 비타민 A의 정제인 카로티노이드들도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섬유소가 많은 통곡식, 섬유소가 많은 통밀빵, 국수,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이런 것들은 섬유소가 많아서 장을 깨끗이 해서 독소를 배출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철분이나 나이아신, 엽산 같은 주요 비타민, 무기질들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단백질 섭취. 나는 고기가 싫어. 고기는 소고기, 돼지고기 기름 많던데 그렇다면 콩이나 완두콩, 렌틸콩, 병아리콩 이런 건 어떠신가요? 그리고 또 두부 권장드리고요. 견과류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스낵으로 드시는 것도 권장드리고 저지방 우유, 그다음 부드러운 살코기인 생선과 닭고기 그런 것들이 중요한 단백질원이 됩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렇게 드시면 철분이나 아연이나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군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서 여러분 어르신들 몸에 좋으실 거예요. 자, 지금 본 이 슬라이드는 다이어티션스 오브 캐나다에서 권장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면역 관련 영양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뭔가가 부족하니까 영양제를 좀 먹어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뉴스나 또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게 코비드에 되게 좋다더라 라고 이제 생각하셔서 그 영양제를 많이 사서 또 과다 복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영양제를 과다 복용하시면 특히 비타민 D라던가 비타민 A라던가 비타민 E라던가 이렇게 지용성
비타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또 인체에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양제를 드시더라도 그 용량에 써 있는 그 양만큼만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헬스 캐나다에서는 모든 영양제에다 인증 마크를 붙여요. 그래서 헬스 캐나다에서 검사를 해서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먹기에 안전하다라는 안전한 성분과 안전한 도우즈를 갖고 있어야지만 이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양제 코너에서 사실 때는 반드시 그 번호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번호가 뭐냐 하면 DIN이라든가 MPN, 지금 제가 사진으로 올려놨듯이 사진 그 한쪽 구석에 보면 MPN 번호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런 것들처럼 MPN이 있는지 DIN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가끔 호메오패스 메디슨으로 이 그 동종요법이죠. 동종요법 이게 펠렛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엔 DIN, HM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호들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용하셨으면 좋겠고 복용량에 대해서는 꼭 의사나 또는 약사하고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비타민 C, 코비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영양제 코너에서 완전히 싹쓸이된 영양제 중에 하나가 바이타민 C였어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제 작용을 하고요. 보통 비타민 C를 먹으면 감기가 잘 안 걸린대 라고 하는데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감기가 걸렸을 때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또 감기 걸려있는 그래서 앓는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폐렴과 호흡기 감염에 효과가 좋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바이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은 안 하시는데 가끔 메가도즈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000mg, 우리가 보통 2g이죠. 2000mg 이상을 섭취하면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결석의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드시지는 마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돼? 식품으로 드시면 그런 부작용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만큼 우리가 섭취를 하고 아닌 것들은 다 배설을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 몸 안에 들어오는 비타민 C의 구성 구조가 약간 달라서요. 여러분들이 식품으로 섭취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사진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야채와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드시면 좋겠고요. 딸기 또는 자몽 같은 것들을 샐러드에 한번 넣어보시거나 아니면 브로콜리도 비타민C가 많거든요. 브로콜리나 피망 같은 걸 썰어서 볶음 요리에 넣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영양제는 비타민 D입니다. 팔방미인이죠. 우울증에도 좋고 그 다음에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좋고 그 다음에 심장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 비타민 D. 요즘은 급성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타민 D는 드랍으로 되어 있는 리퀴드가 있고 소프트 젤도 있습니다. 저는 흡수율이 더 높은 이렇게 드랍으로 하루 한 방울, 저 한 방울이 하루 권장량 1000 IU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 먹어야지 주르륵 이렇게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한 방울 드시고요. 비타민C, 비타민 D를 공급하는 식품으로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D를 공급하는 식품은 연어나 참치까지 분홍색 살코기들이 비타민 D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우유를 사실 때도 반드시 비타민 D 강화 우유를 사시면 비타민 D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겠고요. 버섯에도 비타민 D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은 어르신들이 햇빛이 비칠 때 거기에 좀 앉아 계시면 자연적으로 몸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죠. 예, 그래서 권장량은 800에서 1000 IU 정도를 권장을 하는데 4000 IU 생각해 보세요. 저 방울 이렇게 떨어지는 거 4방울 이상 드시면 독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드실 때 특별히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얘기하시지만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면역과 성장에 필요한 무기질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의 키 크는 영양제 보면 다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이렇게 오래 누워 있어서 병상에 오래 누워 계셔서
욕창이 생기신 분들한테도 피부 회복에, 피부 힐링에 도움이 된다고 아연을 추가해서 제가 롱텀에 있을 때도 그런 욕창이 생기신 분들한테는 아연이 많은 음식을 따로 이렇게 보충해 드리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감기 증상 완화와 유병 기간을 단축하는데요. 보통 시중에 가시면 아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연 징크 아세테이트, 징크 글루코네이트, 징크 피콜리네이트, 징크 킬레이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 연구 보고에 따르면 징크 아세테이트가 징크 글루코네이트보다는 훨씬 더 흡수율이 좋다고. 왜냐하면 아세테이트는 산이거든요. 무기질은 산에 녹아요. 그러니까 징크 아세테이트가 훨씬 더 잘 흡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 내가 목이 따가운데 이때 아연이 좋다니까 좀 먹어볼까?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탕 모양으로 된 아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입에다가 넣으시고 좀 물고 계시면 목이 따가운 데는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자, 구건식품은 동물성 단백질이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살코기, 생선, 닭고기, 두류, 견과류.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드실 때는 보통 식빵에다 또는 비스킷에다가 땅콩잼이나 아몬드잼을 이렇게 발라서 드시면 견과류 섭취로 인해서 아연을 섭취하는 거고요. 또 아연은 이런 미각 기능 감퇴에도 좋기 때문에 부지런히 아연을 드시면 여러분의 입맛이 없어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셀레늄. 항산화제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보통 50 이상이 되신 분들한테는 55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식품으로 섭취를 권장을 할 때는 생선 요리라던가 통곡식, 그다음에 스낵으로 견과류 섭취하는데 저는 별로 영양제로 이거를 많이 드시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셀레늄은 어르신들 일반 식생활에서 별로 결핍이 될 수 있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굳이 영양제를 사서 드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사진에서 보시면 제일 가운데 굉장히 큰 콩이 있어요. 자, 땅콩 종류처럼 맛은 비슷한데 굉장히 커서 이름하여 브라질넛. 그 콩 종류에서 가장 큰 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는 셀레늄 함량 급원식품에서 항상 탑 1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내가 아몬드가 좋으니까 아몬드 견과류를 먹어볼까? 호두를 먹어볼까? 한 번쯤은 브라질넛을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맛도 괜찮고 셀레늄이 많으니까 항산화 효과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기 증상하고 코비드가 같이 오기 때문에 이 허브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에서 에치네이시아가 있는데요. 자, 에치네이시아는 꽃도 있고 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 같은 것들도 있는데 주로 제품으로는 파우더나 또는 분말이라던가 또는 그 추출물, 그 다음에 정제, 캡슐, 그 다음에 드랍 또는 티로도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감기 예방 효과로도 한번 드시는데 임산부나 수유부는 드시지 않는 게 좋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많이 드시고 계신 게 프로바이오틱이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 몸 안에는 대장균이 있습니다. 대장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식중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대장균은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만약에 대장균이 없으면 바깥에서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대장에 자리를 잡아요. 균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리가 먼저 자리를 잡아서 많이 키워놨으면 그 숫자를 많이 키워놨으면 다른 균이 들어왔을 때 절대 거기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거든요. 그게 프로바이오틱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좋은 균을 넣어줘서 우리 대장균을 좋게 만들어서 다른 균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 그래서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횟수나 유병 기간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고요. 굳이 약재로 드시지 않으셔도 한국에는 굉장히 좋은 프로바이오틱 음식이 있죠. 김치. 그쵸? 자, 김치, 배추김치 말고도 총각김치, 열무김치, 여러 가지 김치들 프로바이오틱의 보고고요. 요거트, 그 다음에 독일의 김치라고 하는 양배추 김치라고 하는 사워크라프트, 그 다음에 곰부차, 홍차를 발효시킨 것도 있고요. 또는 워터 캐피어와 밀크 캐피어도 있고 된장, 청국장, 미소 된장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독일 양배추 김치를 사워크라프트를 드시기보다는 지금 여름철에 양배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양배추를 한번 김치를 담가 보세요. 굳이 절을 필요도 없고 그냥 김치 양념해서 이렇게 묻혀서 한 하루 이틀 두면 달달하고 새콤달콤한 양배추 김치가 됩니다. 그걸 드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된장 첩국장은 프로바이오틱이 많은데 문제는 보글보글 끓여서 드시죠. 그러다 보면 균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미소된장처럼 후루룩 끓여서 듣는 거라던가 저는 가끔 미소된장으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소된장에다가 식초 또는 매실청, 그 다음에 약간의 소금 약간, 그 다음 참기름하고 참깨 이렇게 그냥 섞어서 그 다음에 짠맛을 맞추기 위해서 물을 조금 타서 그 다음에 드시면 샐러드에 드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은 제품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장에 무리가 없다 그러면 한 15빌리언 정도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에 무리가 좀 많고 나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먹었다. 그럴 때는 한 50빌리언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품만 쭉 드시지 말고요. 제품마다 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한 번씩 제품을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꼭 확인하시고요. 유통기간 지나면 보통 그 용량의 절반 이하로 미생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이제 이거를 냉장 보관할지 실온 보관할지도 잘 보시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건 WHO에서 말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장보기를 할까? 얘기가 나와서 제가 TV로 갖고 왔는데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 하셔야 되겠고요. 장 마트에 들어가시자마자 손 세정하시고 그 다음에 카트 그 손잡이 닦으시고요. 그 다음에 장을 다 보시고 나서 집에 오시면 그 다음에 먼저 이제 물건 집어넣지 마시고 먼저 손을 닦고 그 다음에 물건을 집어넣고 냉장고나 천장이나 이런 데 집어넣으시고요. 아직까지 보고로는 음식이나 또는 식품 패키지로 코비드가 감염된다라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시는데 어쨌든 마트 가실 때는 마스크 쓰시고 거리두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야채를 갖고 와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야채를 씻고 또 씻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WHO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지만 야채를 이렇게 딸기나 또는 당근처럼 그때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야채들을 사셨다면 제일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그다음 평상시처럼 이렇게 야채나 과일을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역 강화를 위한 식사 준비는 제일 먼저 냉장고와 찬장에 보관된 음식 종류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단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균형적인 식사로는 다양한 색의 야채와 과일, 통곡시 그런 거 섭취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규칙적인 식사 습관 이런 것이 중요하시겠죠. 그리고 야채와 과일을 사갖고 오시면 제일 먼저 그냥 냉장고에 두지 마시고요. 다 잘라서 또는 씻어서 잘라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패키지를 해 놓으시면 평소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편하게 야채와 과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간식은 줄이시기 위해서 좀 뭔가 먹고 싶다 그러면 차를 한 잔 마시거나 또 일부러 주방 쪽으로는 가시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 음식을 먹을 땐 항상 음식에만 집중하시고 핸드폰이나 또는 TV 같은 건 꺼놓으시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배가 부른지 내가 더 먹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한 생활습관과 면역은 여러분이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운동하기, 숙면하기, 물 충분히 마시기, 스트레스 줄이기, 술,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손 씻기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입맛이 없을 때 팁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입맛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연세가 드시면서 후각 미각 기능이 저하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욕을 돋우는 호르몬이 감소하고 위산도 떨어져서 위산 분비가 줄어드니까 소화가 잘 안 되시죠. 그리고 약을 많이 드시면 약으로 인한 식욕 부진도 생기고요. 비타민 D도 많이 먹으면 식욕 부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과의 문제, 치아의 문제라든가 또는 잇몸이 붓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력이 저하되시면 미승미식하고 이렇게 넘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음식이 땡기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입맛이 돌게 하는 식사 구성으로 저는 생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생강초라던가 생강차 같은 걸 마시면 몸 안에서 이제 위산이 분비되면서 식사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생강은 식전에 한번 드셔보기를 권장드리고요. 보통 이렇게 생강 절임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그런 것들을 준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늘, 양파 또는 고추처럼 향이 강한 음식으로, 왜냐하면 후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자극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한 향기가 있는 그 재료를 쓰시는 게 좋겠고요. 다양한 소스, 간장이나 칠리 소스 같은 걸 첨가해 보거나, 그 다음에 침이 나오면 일단 식사할 준비를 합니다. 몸에서. 그러니까 레몬즙이나 식초를 이용한 다양한 반찬이라던가, 또는 입이 쓰다고 느낄 때 그런 차, 레몬을 물에다 뿌려서 그렇게 약간 새콤한 차를 마시면 식사할 준비를 우리 몸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까먹지 마시게, 단백질 섭취하면 체력도 보충이 되고 아연도 많기 때문에 미각이 떨어지는 것들을 훨씬 더 막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식욕이 어떻게 증진이 되냐 하면 입맛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각으로도 우리가 음식을 다양한 색깔, 화려한 색깔을 보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면서 이제 위산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 음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철 음식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촉감, 이렇게 아삭아삭 소리가 나면 그것도 식욕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구강 관리는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음료수를 마실 때 빨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틀니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금속이 이빨에 닿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미식한 음식 넘어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나무나 플라스틱 수저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식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음식을 씹거나 삼키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일 먼저 식사 구성을 할 때 그 음식물을 잘게 잘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덩어리가 목에 걸리면 기도로 들어가거나 하면 기도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잘거나 다지거나 또는 갈거나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마른 재료로 음식을 드실 때는 우유나 커피나 또는 스프 같은 데 찍어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드시고요. 야채 튀김이나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구워서 또는 쪄서, 찐 양배추 같은 거 좋겠죠. 그 다음에 계란찜이나 스프랜드 에그나 바나나 크림, 스프 커스터드 푸딩 같은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채나 고기 요리에는 그레이비를 끼얹어서, 또 과일은 크림이나 커스터드랑 같이, 항상 부드러운 것과 같이 섞어서 드셔야지 목 넘김에 좀 편하실 수 있고요. 천천히 식상하고 소량씩 섭취하기 위해서 숟가락을 좀 작은 사이즈로 바꾸세요. 그래야지 조금씩 먹으면서 많이 씻게 됩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마실 땐 빨대를 쓰시거나, 그것까지 그런 생각이 드시면 찔끔찔끔 이렇게 물을 나눠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치아 관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드시고 나서 저기 그림에서처럼 똑바로 30분 이상 앉아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위산이 넘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보시는 것처럼 건조한 크래커라든가 칩이나 견과류, 그다음 토스트가 있는데, 토스트 나 먹고 싶은데 그러면 빵의 그 껍데기 있죠? 그걸 잘라서 안에 것만 드세요. 그리고 끈적끈적한 것은 목구멍에 들러붙으니까 끈적한 음식 안 되시고요. 너무 입안을 자극하는 신과일이라던가 식초라던가 맵거나 짠 거 안 드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들 뜨거운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커피는 뜨거울 때 먹어야 최고야 라고 하시는데, 목 넘김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커피도 미지근하게, 그 다음에 바글바글 끓는 청국장 같은 것도 조금 식으면 그때 드시는 거, 아이스크림도 안 드시고요. 그리고 음식물이 목에 걸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마인드풀 이팅, 그래서 그 텔레비나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팁을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증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노인 시니어 칼리지 종강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신 강사님. 아무래도 참 전문가한테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게 너무나 저희들 어르신들도 참 귀한 강의 들으시는 게 너무 좋으셨으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어르신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제 오늘이 종강입니다. 종강 저희들 6주간의 저희들 온라인 강의를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어르신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종강을 맞이해서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가 저희들 시니어 칼리지에서
영락교회 시니어 칼리지에서 사랑의 패키지를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 방향은 전부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빅토리아 파크 입구를 들어오셔가지고 진행되는데요. 오늘 12시 30분, 앞으로 1시간 후입니다. 12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대상자는 작년도 2019년도에 시니어 칼리지에 등록하셨던 분들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오실 때는 빅토리아 파크 입구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일방통행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저희들 피크닉하고 바비큐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음식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픽업에 가셔서 나가는 것은 맥니콜 쪽 입구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나가셔서 우회전해서 나가시면 가장 좋으시고요. 또 혹시나 12시 반에 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실지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12시 반에 가나다수를 해서 기역에서 시호까지 해당되시는 어르신들 오시고요. 1시부터 그 뒤에 분들, 이응부터 희읍까지 되시는 어르신들 오시면은 혼잡을 조금이나마 덜을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좀 이따가 1시간 후 12시 반부터 어르신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이따 뵙겠습니다.